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리플레시 유어 라이프. 리플레시 유어 라이프, 자연이 주는 쉼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로 7천을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판다카라반의 대표님을 모시고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판다카라반 남지훈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판다카라반의 대표 모델인 그로 7천을 제가 외부 내부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오늘은 대표님 모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로 7천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유튜브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소개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외부 소재는 GRP 패널로 제가 만들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장점 뭐가 있을까요? GRP 패널은 유럽 카라반 만드는 패널이 다 GRP 패널이거든요. GRP 패널은 마그네슘 보드로 되어 있어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단열에 중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깥에 차가운 열이나 따뜻한 열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끔 내부의 안의 열들을 보존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패널이 GRP 패널이고요. 특히 자외선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FRP보다는 GRP가 자외선에는 뭐 단연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버틴 만큼 두껍겠네요. 더 좋은 기술이 있죠. 얇지만 따뜻한. 다시 말해서 저희는 압축 골드폼을 쓰고 있거든요. 골드폼은 스티로폼을 4배 압축한 효과가 있어요. 이건 뭐 시험 성적서도 있고요. 그러면 골드폼 50T, 그러니까 5cm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스티로폼으로 따지면 15에서 20cm 정도 되는 스티로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부 1지역의 단열 규정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만큼의 단열 효과가 있는 그로 7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세 번째 시간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주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하부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하부는 아연 각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식에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녹슬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각관과 각관 사이에 이런 갭이 있잖아요. 이런 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우리 손님들이나 고객들이나 또는 이거 사용자가 이렇게 자꾸 밟다 보면 한 2년 3년 지나면 고기가 약간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아, 푹 꺼지는 것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에 있는 요 갭 차이를 갭에 다시 각관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관을 계속 보강을 했기 때문에 하체가 내려앉는다든가 방바닥이 꺼짐 현상은 전혀 없고, 또 각관 위에 태고합판이라 해서 방수합판을 넣었어요. 그래서 습이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그 방수합판이 1차적으로 차단을 하죠. 지금 우리 그로 7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박형 카라반이잖아요. 그럼 물을 직수로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수도 배관이거든요. 요 배관으로 직접 직수로 해서 수도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썼어요. 이 녀석이 뭐냐면 이 녀석을 열어주면 물이 들어오는 거고요. 얘를 내리면 물이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드레인 밸브라고 그래서 온수통에 있는 안에 있는 물을 전부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그 밸브예요. 또 여기 이제 감압 밸브가 있어요. 가압 밸브. 이 밸브는 뭐냐면 내가 드라이버로 편하게 왼쪽으로 돌리면 물길이 열어져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길이 작아지죠. 그래서 그 어느 지역마다 수압이 세고 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 수압이 약하다고 하면 이 녀석을 왼쪽으로 돌리면 수압이 세게 안에서는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수압이 너무 세면 얘를 오른쪽으로 감으면 돼요. 이렇게 세심하게 이 배관에서도 또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실내 공간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 실내 공간의 전반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들어가 있는 구성 사항들은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지금 그로 7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소재가 미송이라는 나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쪽에는 편백나무, 우리 뭐 편백은 잘 아시죠? 편백나무를 썼어요. 예전에는 편백나무로 다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강해서 편백 냄새가 은은하게 나오면 좋은데 너무 강하니까 그걸 좀 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나무가 미송, 그러니까 아주 잔잔한 그 내음이 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옹이가 없죠. 네. 이건 원목 집성목입니다. 이렇게 MDF라든가 이렇게 톱밥을 압축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원목 나무예요. 집성목이라고 하죠. 근데 옹이가 없어요. 다 옹이 없는 걸 무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옹이가 있는 나무보다는 옹이가 없는 나무가 자재값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근데 깔끔하죠. 뭐 아토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원목이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로라는 뜻이 숲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로는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또 앞전 영상에는 음.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그로 7000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2층 침대로 지금 레이아웃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레이아웃 구조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능해요. 왜 네. 그거 왜 이현 씨가 얘기해요? 나머지는 분명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말했습니다. 2층 침대가 필요 없는 경우 있죠. 2층 침대 필요 없는 경우에는 2층 침대, 벙커 침대 공간을 옷장이나 수납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조금 작긴 하지만 아주 자그마한 서재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카라반의 가장 고전적인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라반들이 유럽산, 미국산 카라반들이 이런 레이아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뭐 크게 바꿀 건 없겠지만 2층 침대 쪽 공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로 7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박형 카라반이잖아요. 네.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뭐 물도 싣고 다니고 다 하겠지만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정화조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정박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수, 직관이죠. 이제 관이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박형 카라반은 정화조를 묻어야 돼요. 물론 이제 세간에 정화조를 묻지 않고 정화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정화조들도 있어요. 그건 뭐 말씀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화조를 묻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묻을 때는 내가 혼자 쓰는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내가 정박형 카라반을 구입하느냐, 내가 뭐 사업적으로 구입하느냐, 아니면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냥 내가 쓰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농막용 정화조 같은 게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뭐 한 80만 원? 그 정화통은 사이즈가 그럼 한마디로 좀 작죠. 예, 한 1톤 정도 되는 작은 정화조가 있는데요. 그렇게 연결해서 쓰셔도 별 상관없고, 내 부지에 뭐 주택이 있다 또는 그 정화조가 묻혀져 있다라고 하면 그 정화조에 연결해서 쓰셔도 돼요. 지금 우리 차 안에는 50리터 사이즈의 온수기 그리고 또 LG 브랜드의 지금 냉난방기 벽걸이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난방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죠. 제일 저렴한 건 필름입니다. 그 필름보다 조금 더 비싼 거는 판넬이죠. 온돌 판넬.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거는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보일러. 그쵸. 예. 네. 저희 그로는 보일러를 쓰고 있고요. 저희 그 판다 카라반 제품은 필름이나 온돌 판넬은 사용하지 않아요. 어느 모델이든. 그로는 수상한 난방이라는 그 전기 온수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도까지 열을 내거든요. 걔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우리가 한 5평이 조금 넘어요. 5평이 넘는데 이거를 그냥 시공비 아끼고 자재비 아끼기 위해서 그냥 하나로 깔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그런데 저희는 4줄, 그러니까 두 줄이, 한 줄이 나가고 한 줄이 들어와요. 정맥 동맥이거든요. 네. 동맥 정맥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한 줄, 이렇게 2줄로만 해서 다 깔 수도 있는데 4줄로 해갖고 양쪽을 나눠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좀 더 빨리 바닥 난방이 덮여줄 수가 있고 열의 효율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사열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죠. 건식 난방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부동액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얼지 않아요.
그로 7000 모델이 저희 회사의 스테디셀러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약간 7m급의 사이즈인데 크기를 더 늘리거나 혹은 반대로 줄이거나 가능할까요? 뭐 얼마든지 주문 제작이니까 그게 가능하고요. 늘리면 폭은 3m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 이상 늘리면 도로 주행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운반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이는 저희가 그로로 만들어 본 거는 9m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3m에 9m까지는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이는 거는 한 4.5m까지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폭은 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작으면 그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시그니처 크기는 사실은 2.5에 7 이게 제일 많이 판매가 또 됐고요. 다만 원하시는 또 요새 뭐 체류용 쉼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폭이나 길이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로 7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혹은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캠핑장이나 아니면 펜션 또 혹은 농막 다양한 이유로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판매된 그 스코어가 또 궁금해요. 약 1800대 정도 판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5년 정도 했고요. 한 70% 정도는 사업용 캠핑장에서 많이 구매를 하셨고요. 한 30% 정도는 농막이나 세컨하우스로 구매를 하셨어요. 요쯤에서 제가 이제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 정박형 카라반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저희 구매자들을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집 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은 오래된 집, 이 집을 멸실 신고하고 카라반을 놓고 싶다. 다시 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축에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어떤 건축을 해놓으면 그 땅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요. 땅을 팔려고 할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카라반을 갖다 놓으면 땅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카라반은 카라반대로 다시 중고로 팔 수가 있고 내 땅이 대지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놓으시면 돼요. 네, 그건 뭐 전혀 뭐 인허가 사항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다 놓고 싶다. 그러니까 전이나 답, 농지에다가 얘를 놓고 싶다. 그죠? 네. 예전에는 농막이었죠. 네. 지금은 이제 체류용 쉼터가 나왔죠. 그래서 농막도 아직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신고를 해야 돼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허가사항 아닙니다. 그냥 신고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내가 이거 체류용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깊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농막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나 이거 농막 놓을 거예요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산에다 놓는 경우 있어요. 관리사로 놓을 수 있어요. 산지관리사, 임야관리사. 내가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집이다. 해서 이제 카라반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캠핑장으로 이제 카라반을 하시는 경우에는 야영장업 신고를 해야죠. 실제 야영장 중에서는 야영장에서는 우리나라 법규가 관광진흥법에서는 이 카라반을 숙박시설로 보지 않아요. 편익시설로 봐요. 그래서 야영장은 난 텐트를 치고 자든 아니면 텐트 없이 침낭만 덮고 자든 그건 뭐 관계없어요. 밖에 야외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고객한테 편익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카라반을 봐요. 그래서 카라반이 관광진흥법상의 명칭은 야영용 트레일러입니다. 모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서 몇 암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정박형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전기 시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수도가 직수로 연결되고 관도 직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전기도 저희는 직접 연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연결해서 쓰는데 전기 용량은 가정집 같은 경우 보통 3kg 정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너용 내가 그냥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용으로 쓰실 경우에는 이 정도 카라반이면 3kW 정도면 충분해요. 스퀘어는 4스퀘어. 스퀘어가 이제 전선의 굵기거든요. 한 4스퀘어 정도 굵기면 충분한데 영업용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차단기가 자꾸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스퀘어, 6스퀘어, 그러니까 5kW 정도 이제 전력 소비량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주로 지금 사업의 목적이 지금 그로 7000 모델이 스코어 중에 정말 70-80% 이상이
거의 다 대다수가 캠핑장 혹은 펜션에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두 대가 아니라 정말 다 대량의 여러 대가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 나갔을 때 최대 많이 나갔던 스코어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남해 노란 카라반 그때 12대 나갔던 것 같고요. 보통 10대 이상 나가는 데는 뭐 굉장히 많죠. 10대 정도 제작을 하려면 저희가 한 달에 그로 모델 같은 경우는 25대 정도가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요철이 제일 바빠요. 2, 3, 4월 정도가 제일 바빠요. 왜냐면 그때 캠핑장을 5월을 타겟팅해서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10대 이상이면 한 2달 정도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딱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뭐 이렇게 바쁜 철이 아니면 뭐 한 달이면은 다 와. 제작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 회사의 기술력이자 자랑이라고 또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자랑 한번 하면요. 한 달에 10대 이상 만드는 카라반 제조회사?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아는 뭐 1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으니까 한 5군데 정도 생각나네요. 그 정도가 한 10대 이상, 20대 이상 만드는 데는 아마 한달 카라반? 네. 네, 모델별로 저희가 뭐 그로, 루미, 모아 이렇게 모델별로 해서 모델별로 20대 이상을 생산을 하는 거니까 와, 네. 정말 엄청난 진짜 수량이네요. 네, 세월의 우리 경륜입니다. 노하우도 그만큼 꽉꽉 담겨 있는 거고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판다카라반의 이현. 남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리플레시 유어 라이프.